안녕하세요. 최진육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4가지 현명한 사람. 첫째는 부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의 심경을 잘 알아주는 마음이요. 둘째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병든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마음이요. 셋째는 많은 가족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로운 사람의 심경을 잘 알아주는 마음이요. 넷째는 강대한 사람으로서 약소한 사람의 심경을 잘 알아주는 마음이니 눈이 밝으면 작은 물건까지 잘 볼 수 있고 마음이 밝으면 보이지 않는 남의 마음 속 심경까지도 잘 알아줄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겠고 건강관리도 현명하게 해야겠는데요. 최진육의 한방상담에서 현명한 건강관리법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한방상담 오늘도 우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절마다 왜 챙겨야 하는 관리법이 있습니다. 봄철 환절기가 되면은 그 알레르기 비염처럼 호흡기 질환이 찾아와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봄철 호흡기 질환 환자가 특히나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봄에는 이제 겨울은 춥고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게 됩니다. 네. 이 바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미세먼지나 특히 이제 봄에 꽃이 피면서 이제 꽃가루, 분진 등이 우리 코를 통해서 이제 알러지 비염이나 기관지 염증 또 천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 호흡기 질환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알레르기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항상 나눌 때는 이제 음량으로 나누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콧물이 나오는데 이제 맑은 콧물이 주로 나오시는 분, 또 누런 콧물이 나오시는 분, 이렇게 2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꽃가루 먼지 알레르기나 비염이라든지 기관지 염증이 있는데 맑은 콧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파에 이제 파란 부분, 그 다음에 생강, 이 2가지를 차처럼 연하게 데려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콧물이나 특히 또 가래가 나올 때 누런 가래나 콧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염증이 심하거나 우리 체내에 이제 열이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파의 하얀 부분과 그 다음에 생강을 차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파의 파란 부분은 열이 있고 파의 하얀 부분 동의보감에서 이제 약명으로 총백이라고 하는데요. 파 뿌리에 이제 하얀 부분은 차기 때문에 내가 몸이 차냐, 맑은 콧물이 나냐, 그 다음에 누런 콧물이 나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맑은 콧물이 있을 때는 파의 파란 부분과 생강, 누런 콧물에는 파의 흰 부분 또 생강을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최진육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 또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찾아오는 불정객이 있습니다. 바로 춘곤증인데요. 일하다 보면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이 춘곤증 경험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춘곤증은 근무 시간이나 운전할 때 잠이 쏟아져서 일상에 불편함을 주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춘곤증은 다른 질환의 원인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특별히 아픈 곳도 아닌데 피로감에 잠이 밀려오는 춘곤증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잠이 안 오면 불면증과 반대로 잠이 밀려와도 문제인데요. 잠이 쏟아지는 질병 먼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춘곤증, 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졸리는 식곤증, 예, 그 다음에 봄도 아니고 음식도 많이 안 먹었는데 예, 잠이 쏟아지는 이제 기면증이라든지 예, 수면 과다증 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낮에 좀 잠이 쏟아진다고 해도 이게 질병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없으실 것 같아요. 밤에 잘 자도 이 숙면을 취해도 낮에 졸음이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제 저녁 때 잘 자는데 우리가 이제 코를 골면서 자는 경우, 예,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잠을 주무시다가 꿈이 많은 경우, 예, 수면 렘 장애 증상이 있거나, 예,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들이 있을 때 이런 잠이 쏟아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내 몸이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예, 과로했을 때 에너지를 보충을 하기 위해서 낮에 졸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낮이 길어지는 봄이 춘곤증으로 인해 잠이 계속 온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 춘곤증이 봄을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찾아온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춘곤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이 춘곤증의 원인은 동의보감 한방에서는 크게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낮은 짧고 이제 밤은 길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봄이 되면 낮은 길고 밤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밤에 충전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요. 내 몸에 에너지를 보충할 시간이 적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낮에 피곤한다든지 졸린다든지 꾸벅꾸벅 조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동의보감 상고 천진론에 나와 있는데요. 봄에 우리가 에너지를 충분히 잘 쓰기 위해서는 겨울에 생활을 어떻게 섭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봄에 에너지를 충분히 잘 쓸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네. 동의보감에 보면 겨울에는 날씨가 춥고 밤이 길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밤에 충전을 많이 해 놓아야 됩니다. 이 충전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봄에 섭생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춘곤증이 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중에도 밤은 겨울에 해당이 되고 아침이 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녁 때 충분히 잠을 잘 자는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겠죠. 또 하나 저녁 때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좀 과로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겨울의 섭생은 저녁 때 땀을 너무 많이 빼는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겨울에 충분한 잠을 자야 되는데 충분히 잠을 못 자는 경우 그 다음에 저녁 때라든지 낮에 땀을 너무 과하게 내면 땀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내 몸이 춥게 되기 때문에 겨울에 섭생과 이제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봄만 되면 피곤하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저녁 때 충분히 자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땀을 너무 많이 빼고 있는지 이 2가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간장의 대사 기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봄을 주관하는 장기는 동의보감에서 간장입니다. 간장은 물질을 분해하고 합성해서 무언가를 찾고 생산해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간장의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생산하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원래 고기라든지 생선, 비린내나 냄새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콜레스테롤 양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아도 간장의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간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간장의 대사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 예, 이 경우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겁이 많으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결단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또 간장의 대사 기능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때는 뭐 우울감이나 이런 증상들이 아니라 자꾸 분노를 표출을 한다든지 자꾸 짜증이 나게 되면 간장이라든지 우리 몸에 이제 대사 기능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춘곤증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체질적인 요인입니다. 제가 환자를 보다가 보면 항상 나는 예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봄만 되면 꼭 몸이 좀 힘들고 나른해지다가 예, 여름이 되면 좀 괜찮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괜찮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이제 춘곤증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인데 이 경우가 이제 간장과 이제 심장, 예, 그 다음에 우리 인체가 예, 우리 식물들이 겨울에 추위에 있다가 봄에 새싹을 피우려고 하면 양기의 힘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인체의 양기가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춘곤증을 가지고 예,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춘곤증의 원인들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왜 낮에 잠이 쏟아진다 하면은 식곤증이 떠올라요. 네. 식곤증과 춘곤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이제 춘곤증은 봄이 되면 나른해지는 경우고, 예, 식곤증은 계절에 관계없이 밥을 먹고 나면, 예,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예, 충전이 되어서 뭔가 활력이 생겨야 되는데, 네. 밥을 먹고 나면 졸리고 나른해고 눕고 싶고, 예, 이런 경우가 식곤증이기 때문에 계절에 봄에 영향을 받는 경우 춘곤증, 예,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나면 예, 졸린 증상 또 피곤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예, 식곤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봄철 낮에 피곤하면서 잠이 밀려오면 춘곤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예, 이 춘곤증은 인체는 봄에는 예, 양기가 올라와야 되는데요. 양기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막지 못하다든지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다든지 예,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하다든지 예, 귀에서 이명 소리가 좀 더 커진다든지 예,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든지 예, 입이 좀 이물감이 좀 느껴진다든지 예, 그 다음에 양기가 약하기 때문에요. 때가 되었는데 이제 배가 고프지 않게 되고 음식을 먹고 나면 자꾸 식곤증처럼 졸린 증상이 나타나고 예, 그 다음에 양기는 손과 다리에 에너지가 많이 생겨서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네. 손다리가 나른해지고 예, 저리는 증상, 이제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참을 수 없는 잠이 쏟아지는 이 춘곤증과 구별해야 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기면증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기면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예, 일단 기면증, 춘곤증이나 식곤증은 아, 내가 졸려 자꾸 눈이 감긴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네. 예, 기면증은 예, 만성 뇌질환의 하나로 이제 보게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졸리고 잠이 드는 것을 기억을 못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 정확하게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이 낮에 춘곤증으로 잠을 자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밤의 수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방에서는 항상 정상적인 것을 병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낮에 해가 있을 때 우리 눈이 뜨고 우리 인체 사지가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고 예, 해가 지는 밤에 잠을 아주 곤히 자는 게 원칙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춘곤증이 와서 낮에 자꾸 잠을 자다가 보면 밤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가 없고 잠이 깊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요.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서 예, 만성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예, 생기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피로감이 느껴지면서 충곤증이 온다면 단순한 충곤증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데 치료가 필요한 충곤증은 어떤 경우일까요? 예,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개월 이상 계속해서 피곤하다. 예, 두 번째는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이제 낮에 졸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예, 세 번째는 식사 시간이 되고 때가 되었는데 일을 했으면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먹고 나면 배가 벙벙해서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밤에 수면의 질이 나쁜 경우입니다. 네. 예, 수면의 질이 이제 나쁜 경우에 잠을 자다가 소변을 3번 이상 보러 간다든지 그 다음에 밤에 꿈을 아주 많이 꾸는 경우,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으로 코를 많이 고는 경우가 밤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 네 가지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충곤증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거나 식욕부진, 소화불량에 만성 피로를 동반하는 충곤증은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럼 만일 충곤증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충곤증을 치료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증상이 이제 머리부터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라든지 손과 다리로 증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만성 피로증후군이 나타나고 이제 무기력증이 나타나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몸에서 만성 염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원인을 찾아서 꼭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충곤증 쉽게 간과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충곤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충곤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우리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곤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는 충곤증에 도움이 된다. 왜 졸릴 때 카페인을 마시곤 하잖아요. 도움이 네.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식후에 바로 마시는 이제 카페인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고 이제 또 오후에 마시면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면 저녁 때 이제 잠을 못 주무시거나 또 빈속에 카페인을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피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뇨작용이 강하게 되고 내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충곤증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12시 전에 커피를 이제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오후에 마셔도 뭐 잠을 잘 잔다든지 이뇨 증상이 많이 안 나타나고 충곤증이 좀 가벼운 느낌이 있다. 그러는 경우에는 한 2잔까지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군요. 계속해서 충곤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졸음이나 잠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과다 수면이 원인이다. 그런가요,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24시간인데 이 중에 사면일장의 원리에 의해서 6시간을 잠을 자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뭐 7, 8시간 자야 충분히 잠을 잘 수 뭔가 피로가 풀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비해서 저녁 때 너무 과하게 잠을 자는 경우에는 음양의 조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수면을 많이 취해도 좋지만 동의보감에서 보면 우리 자연의 해와 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인체의 양기와 음기가 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녁 때 너무 많이 잠을 자는 경우에는 낮에 수면 과다의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취침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충곤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점심을 거른다.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만약에 저녁 때 전날 과식을 해서 점심에 배가 안 고프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건너뛰어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식사를 하고 나면 춘곤증이 오는 경우에는 식사를 건너뛰지 마시고 식사의 양을 한 3분의 1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 이제 산책을 하면서 식사 양을 조절을 하시면 춘곤증을 예방하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단식보다는 소식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춘곤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춘곤증으로 잠이 쏟아진다면 짧은 잠을 자는 게 낫다. 이렇게 쪽잠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네. 자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잠깐 잠을 자주 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네. 30분 이내에서. 그렇지만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되는 게 식사를 하고 났는데 봄이 되고 또 나른해져서 졸린다. 이때 바로 잠을 자게 되면 그때 이제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항상 취침을 취할 때는 식사하고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잠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춘곤증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비타민 결핍은 춘곤증의 원인이다. 비타민도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주는데 비타민의 영향만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이제 영양 물질, 그 다음에 인체의 이제 간장의 이제 대사 기능이라든지 저녁 때 충분히 휴식을 못 취했을 때 수면의 질이 떨어질 때 이 수면 춘곤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을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 의사와 이제 약사님께 상담을 해서 여기에 맞게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춘곤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원인이 5가지이기 때문에요. 이 5가지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봄에는 낮이 길고 밤이 짧기 때문에요. 내 몸에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한방에서 음기를 보충을 해주는 이제 약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장의 이제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간장은 물질을 분해하고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병원에서 뭐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는 정상인데 내가 간장의 기능이 약한지 강한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선천적으로 좀 겁이 많다, 좀 조심스럽다. 낯선 곳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한다. 결단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이제 간장의 대사 기능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간장에 이제 음기와 양기를 보충을 해주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겨울철에 이제 섭생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입니다. 겨울철에 섭생을 잘 못했다는 것은 밤에 섭생을 잘 못하는 경우입니다. 밤에는 충분히 잠을 충분히 자야 되고, 두 번째는 밤에 과하게 땀나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진찰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은 이제 간장의 기능, 춘곤증이 왔을 때는 보통 이제 간장맥이 약한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청맥인 콩팥의 맥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녁 때 깊은 잠이 드는지 또는 수면 냄 장애가 있는지 꿈이 많은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잠을 충분히 자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너무 땀이 많이 난다. 그래서 운동해서 땀 나는 경우도 있고 밤에 수면 중에 땀이 나는 경우 있는데 수면 중에 나는 땀은 도안이라고 해서 이때는 도안을 치료하면 되고 밤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땀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몸이 차지면서 양기가 빠지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과 이제 양기를 보충을 하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거나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자꾸 짜증을 내는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요. 내 몸이 뇌가 좀 과로했다. 몸이 좀 힘들다. 그래서 몸과 뇌의 과로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이제 체질적인 요인. 항상 봄만 되면 항상 나른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동의보감에서 보면 봄에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충분히 저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콩팥과 그 다음에 방광의 기능을 보를 하고 봄에 이제 간장의 기능과 그 다음에 담낭의 기가 약해져서 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진짜 신장과 방광, 간장과 이제 담낭의 기를 보하는 치료를 해서 춘곤증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방에서 춘곤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치료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한방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박사님?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52세 선생님 춘곤증 치료 사례입니다. 네. 망진상 겁이 좀 많으셨고 피부를 봤을 때 피부도 약간 건조했습니다. 맥지는 좌측 간장맥이 약했고 1분의 맥동수는 69맥이었습니다. 소화는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되었고 맛은 평상시 이제 약간 매콤한 게 당기고 신맛은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고 오래전부터 봄만 되면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제 또 봄에 되면 학기 초라서 정신적으로 이제 긴장이 되어서 좀 힘들다고 했고 신경 쓰면 특히 이제 아랫배가 당기거나 옆구리 아프고 또 찌릿하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운 증상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네. 결국 상기 환자는 이제 겁이 많으면서 간장맥이 약하고 또 봄이 되면 선생님이라서 학기 초 개학 준비로 긴장을 하셨고 특히 이제 신경을 쓰면 옆구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간장의 기력이 약하고 또 정신적 과로가 함께 있어서 발생한 춘곤증으로 진맥을 했습니다. 네. 결국 간장의 이제 원기를 강화시키는 약 50%, 그 다음에 정신적 과로로 심장을 강화시키는 약 50% 비율로 3개월 투약 후에 이제 춘곤증이 사라져 치료를 마친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춘곤증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춘곤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춘곤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상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 02-823-2000번이고요. 또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100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춘곤증에는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이제 춘곤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도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누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춘곤증이 있을 때 약간 매콤한 음식이 이제 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청군과 그 다음에 진피, 귤 껍질인데요. 네. 이 진피를 각각 10g씩 해서 물을 1500cc 넣고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 편한 시간에 한 번, 하루에 2번 마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매콤한 음식은 안 땡기고 봄이 되면 항상 약간 새콤 달콤한 음식이 당기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백작약, 그 다음에 대추. 대추는 단맛이고 백작약은 약간 새콤한 맛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백작약 10g, 그 다음에 대추를 이제 4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똑같이 이제 1500cc 넣고, 달이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이제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매콤한 음식도 잘 먹고 새콤달콤한 음식도 골고루 잘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4가지의 한방차를 이제 각각 5g씩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하루에 이제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청군과 진피, 백작약, 대추 약재를 말씀 주셨고요.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한방차는 어떤 경우인가요?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이제 봄이 되면 새콤달콤한 음식이 좀 당기는 경우, 백작약과 이제 대추를 달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딱이네요. 제 새콤달달한 게 당기는데 감사히 마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춘곤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향부터 달달하네요. 예. 굉장히 색깔이 연해서 네. 맛이 날까 했는데 새콤하고 달달한 맛이 예,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추와 백작약에서 나는 맛이죠? 네. 백작약에 그런 효능이 있나 봐요. 네, 이 백작약은 원래 이제 우리 배가 아플 때,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긴장될 때 또 쓰는데요. 네. 그런데 동의보감의 간장문에 보면,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양기를 올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때 백작약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대추는 십이경맥, 손과 다리로 기혈 공급을 잘 해주기 때문에 간장에 양기를 올리고 또 손과 다리로 순환을 잘 시켜준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봄에 이제 춘곤증, 그런데 매운 거를 조금 위에 자극이 있어서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백작약과 대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네. 보통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대추를 넣을 때 반드시 이제 칼이나 가위로 가운데를 좀 잘라서 그 다음에 다리셔야 대추의 영양 물질이 충분히 우러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통째로 넣는다 생각했는데 네. 반을 갈라야 네. 하는군요. 반대로 매운 음식이 당기는 경우에 청궁과 진피를 말씀해 주셨는데 청궁 요것도 효능이 궁금합니다. 청궁은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피의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킨다고 해서 행혈시키고 통관시킨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 새싹이 피고 어디든지 자꾸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새싹이라고 하고 아이들은 어디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네. 그래서 봄이 되면 어딘가로 좀 나가고 싶다. 그 다음에 집에 있으면 좀 갑갑해서 여성분들도 뭐 마트라도 가고 한 번씩 좀 나갔다 와야 좀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이 청궁을 또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매콤한 음식이 땡길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쓸 수가 있는데 이 귤 껍질인 이 진피는 가슴이 답답할 때 가슴을 풀어주고 기운을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때 봄에 이제 춘곤증이 있다. 그런데 뭔가 매콤한 음식이 당긴다는 것은 손과 다리로 이제 양기를 보내고 좀 가슴을 풀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청궁과 귤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춘곤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살펴봤습니다. 매운 음식이 당기는 경우에는 청궁과 진피, 새콤 달달한 음식이 당기는 경우엔 백작약과 대추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한방지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춘곤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지압법 무엇인가요? 지압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곤증이 있는데 매콤한 음식이 좀 당긴다. 봄이 되면 약간 얼큰한 음식이 당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장의 양기와 인체의 양기를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돈혈자리와 신맥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대돈혈자리는 엄지 발톱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지 발톱에 이제 두 번째 발가락 쪽이 있는 곳, 뿌리각, 뿌리각을 자신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10초씩 5번 이용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 이에 다음에 이제 신맥이라는 혈자리는 바깥쪽 복사뼈 아래 오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10초씩 5번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새콤 달콤한 음식이 좋아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간장의 음기와 인체의 음기를 같이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인체의 음기를 보충을 해주는 혈자리는 조해라는 혈자리입니다. 내측 복사뼈 아래 오목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10초씩 5번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태충혈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충혈은 첫 번째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쭉 올라오다가 보면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장에 이제 원혈이 되는데요.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10초씩 5번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춘곤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준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준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2세, 키는요? 162, 몸무게도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55kg. 정도 나가시는군요. 우리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저기, 앉았다가 일어서면은 다리가 터질락 하고, 그 화장실에 신발을 신으면은 신이 자꾸 빠그러지고 너무 막, 밑으로 누질래는 느낌. 예. 압박.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예. 이 증상이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1년 됐는 것 같아요. 예. 이 병원에서 6개월 됐. 예. 6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네, 6개월 되는 건데, 예. 예. 어느 쪽 발이 조금 더 심하세요? 오른쪽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그거 먹고, 다리 장단진 뒤어도 막 한 번씩 아프기도 하고, 예. 그래요. 거기가 아프기도 하고, 하여튼 뭐, 터질락 하고, 신발이 뭐, 맨날 금방 샀는데도 빠그러지고, 막, 예.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느꼈어요. 예. 전화해봤습니다. 이거 지금 이 증상 때문에 그 정형외과에서 진료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치료는 안 받아보고 가서 물어보니까 운동하라 하더라고. 운동해도 안 되고, 예. 뭐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받으셨습니까? 엑스레이는 안 찍어보고 그냥 예. 그냥 이렇게 시야놓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다리가 터질라 한다 하니까네 저기 운동을 하세요 하더라고. 운동해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네. 전화해봤습니다. 네. 그때 그 병원에서 그러면 지금 다리 증상 때문에 딱 진료는 그 한 번만 받으셨습니까? 네,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예. 정형외과에서 받으셨습니까? 네, 예. 정형외과. 지금 현재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있으세요? 없어, 약 뭐 먹는 건 없습니다. 예. 수술하신 적은요? 있어요. 예. 무슨 수술 받으셨습니까? 눈 수술. 어느 쪽 눈 받으셨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요? 이때 네. 병명, 눈 수술 받은 병명 아십니까? 녹내장이라 하대. 녹내장이요? 예. 지금 현재 소화는 잘 되세요? 가도 잘 안 돼요. 네.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십니까? 변비도 심해요. 예. 이 소화 안 되는 건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예. 언제부터 그러세요? 여름엔 한 4, 5개월 됐어요. 예. 그때부터 자꾸 고장이 나더라고. 뭐 변비도 없었는데 평생 없었는데 고장이 나고 예. 고장이 자꾸 났어. 이상하다 싶어 예. 지금 전화해 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건강검진 하는 건 이렇게 매년 2년에 한 번씩 꼭 받으시는 겁니까? 네. 네. 병원에서 그러니까 검진했을 때는 크게 이상은 없으셨죠? 네. 예, 윤내시경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예. 지금 대변은 그 변비기가 있다고 했는데 며칠에 한 번 정도 보세요? 그게는 뭐, 대충요, 뭐 3, 4일에 한 번 본다. 화장실은 뭐, 가기는 가는데, 네. 심해요. 심해가지고 힘들게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게 얼마나 되셨어요, 변비는요? 변비도 한 4, 5개월 됐어요. 4, 5개월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변을 보러 매일 가시기는 하는데 이제 변이 우리가 네. 보고 나면 시원하셔야 되는데 시원하지가 않고 예, 그 다음에 좀 오래 앉아 있고 힘을 많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렇게 돼요. 예, 지금 이제 그 다리가 터지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경우,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이 한쪽만 자꾸 닳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지금 허리 쪽에서 이제 뭐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골반이 좀 틀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이쪽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번 더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소화가 안 되고 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고, 예, 그 다음에 소변은 시원하게 잘 나가십니까? 네. 네. 혹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일단 제가 여기서 한방차로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우선 우리가 제가 이제 방송할 때도 소화가 잘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이 잘 나가야 이제 장에서 연동 운동이 되고, 예, 그래야 이제 손과 다리로 순환이 잘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쪽으로 순환되는 한방차를 불러드릴 테니까 먼저 적어보세요. 네, 네. 네, 창출. 네. 예, 그 다음에 진피. 네. 네, 그 다음에 감초. 네. 예, 그 다음에 우슬. 네. 네, 여기까지 4g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원래 좀 얼큰한 거 잘 드세요? 좀 그런 달달한 거 거 좋아하세요? 네, 달달한 걸 좋아합니다. 아, 예, 그러면 얼큰한 건 안 좋아하고.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추 2개 넣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25분에서 30분 이렇게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차 요법을 아침과 점심 사이에 이제 출출할 때 한번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출출할 때 드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종아리가 터지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에서 문제가 올 수가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 허리 근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하고 장, 그 다음에 다리 쪽으로 순환되는 약은 불러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좀 더 이제 정확한 것은 예, 병원에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예, 지금 어머님 증상을 말씀하시고 이에 따라서 이제 검진을 한 번 더 받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진 받고 예, 그 다음에 결과 나오면 저희 방송국에 또 한 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네, 57세고요. 167에 한 60kg 정도 나갑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준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방송을 듣다가 네. 파킨슨 뭐 전조 현상 그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예. 네, 제가 요즘 그렇게 그 몸 상태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먼저 그 증상, 그 현재 이제 증상 나타나는 거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자꾸 그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자다가 이렇게 깨어보면 왼쪽 팔이 많이 이렇게 거의 약간 마비 상태가 좀 몇 번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게 처음에는 왼쪽 손가락이 조금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네, 이게 그렇게 된 지는 한 조금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근래 들어서 왼쪽 팔이 예, 이렇게 약간 좀 마비 정서 이렇게 증세가 있는데 예. 자다가 이렇게 손을 좀 주무르고 하면 또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저녁에 잠도 거의 막 이렇게 한 수십 번 깨기도 하고 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하고 너무 비슷하다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복용하시는 약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병원에 간 적은 없어요. 예.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것도 없으시고요? 네네 그런 것도 없어요. 예, 예. 예.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고 건강했었는데 예, 근데 요즘 부쩍 좀 그런 게 뭐 이렇게 평소에 낮에는 일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자다가 보면 이렇게 깨서 잠깐 보면 내 팔이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러고 내가 주무르고 나면 또 그게 다 풀려버리고 그래서 네, 네, 뭐 내가 좀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있나 해서 그냥 이렇게 무심코 그게 낮에 일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지냈는데 우연찮게 운전 중에 방송을 듣고 제가 뭐 너무 비슷하다 싶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그동안 그러면 살면서 뭐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적도 없으시고요? 네, 그런 것도 없어요. 예. 한의원에서 그러면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도 없습니까? 한의원에서는 체질 검사를 뭐 받진 않았는데 보건소에서 제가 예, 그냥 그게 뭐 무료로 하는 검사가 있어가지고 약간 소양인 체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생긴 거로 봐서는 키도 좀 크고 예, 요즘은 살이 좀 많이 찐 편이거든요. 한 54, 5 가다가 한 60kg 갔으니까 살이 요즘 좀 많이 쪘잖아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다들 살 찐다던데 살이 그랬나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얼마 전에 제가 한의원에서 그냥 약을 한 제 지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약을 안 먹고 있어요. 그게 그 약을 짓는 날 박사님 이게 방송을 보다가 내가 지금 이 약을 먹을 게 아니고 그렇게 다시 처방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아, 그러시면 현재 그 한의원에서 약 처방 받으신 게 그 왼쪽 네. 팔이 이렇게 불편하시다고 해서 약을 처방 받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 예. 아니고 그냥 예, 요즘 좀 이렇게 기력도 없고 맨날 피곤하고 예, 거기 한의원에 직접 가서 지은 게 아니고 그것도 예, 아는 지인이 있어서 전화를 우연찮게 했는데 요즘 기력도 없고 좀 안 좋다 그랬더니 그냥 약을 한 제 이렇게 예. 지어준다고. 예, 저희는 여기 경남이거든요. 네네. 경남 사천인데 부산에 계시는 한의사 한 분이 아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걸 한번 먹어보라 그래서 일단 안 먹고 있어요. 그 약을 네. 받아놓기만 하고 그러는 중에 박사님 전화를 이걸 보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이게 내가 내 몸 상태가 이런 게 좀 심하구나. 그때만 해도 이 팔이 뭐 아프다고 그분하고 낮에 통화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박사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제하고 똑같더라고요. 제 정상이랑.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시는 거죠? 건강검진은 그냥 어느 정도는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내시경이라든가 그런 예. 부분은 제가 또 한 번씩 받고 있고 특별하게 뭐 아픈 데가 사실은 별로 없으니까 네네. 그냥 살면서 그냥 감기 걸리고 그런 것도 뭐 가끔씩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런 건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이 걱정하시는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네. 주무시다가 왼쪽 팔이 이제 약간 저려서 이제 깨서 그 다음에 주무르고 나면 또 괜찮잖아요. 예,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혈압약도 복용하는 게 없고 당뇨약도 복용하는 게 없고 병원에서 건강검진했을 때 크게 이상이 없는 경우는 네네. 지금 뇌 쪽에 이제 파킨슨 증후군으로 의심될 만한 이 증상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낮에 우리가 손, 다리를 움직이면서 활동을 할 때는
예, 심장에서 이제 손과 다리로 피를 동맥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잘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녁 때 주무실 때 이제 우리가 보통은 반드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조금 주무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왼쪽으로 누웠을 때 이제 그쪽이 조금 눌리다가 보면은 예, 기혈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손이 저려서 이제 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물렀을 때 증상이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아, 이 경우 예.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이 저림 증상도 어떤 분은 낮에 이렇게 움직일 때 손다리가 저리시는 분이 있고 본인처럼 낮에는 전혀 뭐 손에 저림 증상이 없는데 주무시다가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혈병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결국 이제 피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이제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손으로 피를 공급해 주는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소화는 네. 잘 되세요? 소화가 너무 잘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나면 예. 예, 너무 소화도 안 되고 그냥 옛날에는 뭐 먹고 자도 진짜 소화를 했는데 요즘은 소화를 거의 많이 못 시키는데 또 퇴근하고 먹고 나면 조금 내가 운동을 안 하고 바로 자버려서 그랬나 혼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소화가 너무 약해졌어요. 소화력이.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전처럼 우리가 예전에 건강할 때는 때가 되면 배가 고프셔야 되잖아요. 예, 예, 배도 근데 안 고프는데 본능 습성이 있어요. 요즘은 배도 많이 안 고프시고, 그 다음 이제 네. 다행히 변은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네. 보통 저녁 식사 하시고 얼마나 있다 주무세요? 아, 제가 뭐 직장에 다니고 오면 피곤하니까 먹고 한 2, 30분 내에 자버리니까 그런가. 아,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저녁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고 2, 30분 있다가 보면은 그때 보통 이제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서 좀 부풀게 됩니다. 예, 그런데 네. 이때 부풀게 되었을 때는 위장에서 운동을 하려면 심장에서 위장관으로 이제 피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네. 그때 주무시게 되면 위장관의 이제 활동력이 좀 떨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밤에 순환이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소화를 잘 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때가 되면 배가 좀 고프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심장에서 위장관으로 피가 잘 가야 되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아,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제 백출, 예, 그 다음에 진피, 후박, 감초. 예, 이 네 네. 가지를 예, 각각 5g씩 넣으세요. 네네. 네, 다시 그다음 한 번만 좀. 네, 그 다음 예, 백출. 예. 예, 그 다음에 진피.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예. 예, 그 다음에 후박. 예. 예, 그 다음에 창출. 예. 예, 여기까지 각 5g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그 평상시에 좀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큰한 거 좋아해요. 아, 예,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 거기에다가 예,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생강 3쪽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중간 불 정도로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예, 100cc 정도 나옵니다. 예. 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한 잔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퇴근하면 바로 한 잔 드세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아무래도 이제 직장 퇴근하고 오면 저녁 식사가 맛있고 조금 더 먹을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저녁 식사를 조금 지금의 양보다 한 3분의 1만 좀 줄여주세요. 네네. 그리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적어도 한 1시간 정도 있다가만 주무셔 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준육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춘곤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춘곤증 예방을 위해서 평소 생활에서 주의할 점, 관리법이 있을까요?
예, 이 춘곤증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춘곤증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졸린 증상이 많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제 저녁 때 충분하게 깊은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녁에 과식을 하거나 이제 과음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저녁 때 취침하는 시간이 11시 이후로 늦어지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평상시에도 항상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가볍게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그 다음에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꾸준히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몸이 나른해지고 피곤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졸게 되는 춘곤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데요. 밤 11시 이전에 취침해서 깊은 숙면을 취한다면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곤증이 오래도록 지속이 된다면요,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